조선일보 김대중 대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서야 조선일보가 목소리를 내는가, 김대중 대기자가 목소리를 내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리마요는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시즌2다. 윤석열은 좌파하고 연정하고 있다. 리더십도 없다. 윤석열은 조종당하는 허수아비처럼 보이고 실세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리마요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개조를 하라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이왕 보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수가 돼야 한다. 당신은 이제 아무리 마음이 중도니 사실은 좌파였느니 해봤자 살 길은 보수에만 있다. 이런 방송을 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좀 어떻게 해봐라. 유학이라도 보내라. 그리고 용산 버리고 청와대로 복귀해라.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허구한 날 이런 방송을 했으니까. 대통령실을 100% 바꿔라. 다 갈아치워라. 그 말도 했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보수 측에서는 청와대가 간첩 소굴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죠. 소위 용궁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통째로 간첩 도시가 됐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된 때까지 좀 프락치를 잡아라. 옆에 간첩이 잔뜩 있다. 경선 때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 3개월 된 대통령에게 어째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모조리 부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수들은 좀 마땅치 않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야속하기도 하고 왜 보수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고 독하게 치느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리마요는 수없이 윤석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정 지지도 계속 떨어질 거다. 20%대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한때 좀 떨어지는 폭이 주춤하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또 윤석열 이러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듣는다. 행정이 멈추게 된다. 심지어 윤석열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탄핵당하거나 끌려 나올 것이 뻔해서 그런 것이죠. 탄핵당하면 전국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오면 그보다 더 심각해지겠죠. 리마요는 정말 거의 이제는 리마연 혼자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좌파가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윤석열의 8.15 경축사를 분석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는 방송을 안 봅니다. 뭐 갑자기 와갖고 리마연에서 하루에 200명 구독 취소하자. 이런 대단한 짓이나 저지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이제 개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단임제 이 펀딩하고 있는데 뭐 쉬는 날 휴가 가고 비 온다 하고 딴짓하고 무더기로 몰려 들어와서 힘을 보태야 하는 일입니다. 개헌에서 상대방의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리마연에 오지 않고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안 봅니다. 그러던 터에 이제 8월 16일 김대중 대기자가 글을 쓴 겁니다. 왜 썼을까? 아니 보수 원로들은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해서 대통령을 성공시켰어.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래도 김대중 대기자는 감히 살아있어서 이런 것인가? 사실 윤석열의 8.15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의 깃발을 꺾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영향 때문인가? 아니면 그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머리가 아직 보수에 남아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늘 보아오던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대기자가 윤석열에게 말을 한 겁니다. 씹어 뱉듯이. 당신 말이 대통령이지 문재인 시즌2 아바타다. 대단하죠. 요즘 우리 국민들 신문도 잘 안 읽고 더구나 이런 칼럼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어주겠습니다. 리마연이 이야기하면 무시하던 인간들도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라고 하면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문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2022년 8월 16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 알지 못했다. 오로지 검사만 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어기면 현직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걸고 넘어가는 법치주의자라고 알았다. 그런 사람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글을 찍었다.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 주길 바랬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당선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게 그가 당선된 지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 윤석열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여론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검사들 외에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하다. 정당인이나 국회의원처럼 대인 접촉이 많았을 리가 없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주로 범죄자들이었다. 그는 검찰 말고는 조직이 없다. 정치 조직은 다른 조직과 그 근본적 성격과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 정치 조직은 원래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른다. 오히려 기성정치를 경멸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 조직, 즉 정당에 대한 신뢰도 없다. 예로부터 검찰의 주변에서는 정치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감지되곤 했다. 윤 대통령이 경선 초기에 국민의힘 입당을 꺼렸던 것도 그의 정당관과도 관계가 있고, 오늘날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게끔 된 것도 그의 인맥,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그에게 널리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정보가 있을 리 없고, 있다 해도 그 폭이 넓을 수 없다. 좀 야박하게 말해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검찰 출신밖에 없거나 그들이 건네주는 청탁성 인사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문정권이 박아놓은 알박기들 때문에 인사를 풀어나갈 여지가 없다.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368개 중 장이 물러난 곳은 대여섯 군데에 불과하다. 그는 말이 대통령이지 실제로는 문재인 시즌2의 아바타 신세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나 소신이라고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는 많은 사람이 또는 반대자들이 이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나 접촉 등에서 윤 대통령은 때로 불통으로 비칠 정도로 한번 시작한 것은 잘 후퇴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또는 모르고 뽑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을 정리해야 한다. 당 내분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것 하라고 뽑아줬고 또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즉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대선에서 글을 찍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윤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 사법당국의 심판에 올라있는 불법들을 처리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이다. 후보 때는 추상 같더니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니 생각이 누그러졌나 아니면 사정이 바뀌었나. 그것이 행여 국회 의석수의 열세와 바터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윤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세력과의 협치, 운운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인사도 과감히 하기 바란다. 그렇게 머뭇거리며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결말로 갔는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지 않았나. 그가 좌고우면할수록 좌파들은 고삐를 더욱 조여올 것이다. 이미 엊그제 민노총이 그의 한미 동맹관을 물고 나왔다. 정관계에 자리하고 있는 검찰 출신과 학교 동문들은 윤 대통령을 위해 비켜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측근 정치, 주변 정치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정치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측근들이 살신 성인할 때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사람이 징계 중인 자기 당 대표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국민은 실체가 없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쪽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